고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고 명랑한 그런 아이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십니다. 학교 선생님이시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에 나왔었던 아이입니다. 거기서 이제 마치 좋아진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촬영이다 보니까 좀 좋아진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. 그때 이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에서 저희 한의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. 같이 양한방 치료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쪽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뭔가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쪽 치료만 받고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이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. 오셔서 아이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볼까요?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어머님이 포기를 하시고 그냥 1년 후에 오셨는데 1년 후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어머님 아시는 또 선생님이 계십니다. 그 선생님이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인데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굉장히 심한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.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의 설득을 그렇게 해가지고 꼭 좀 치료받아라 그걸 한 1년간 설득을 해가지고 간신히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하시자마자 문제 행동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매번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든 상담을 하는지 올 때마다 언제쯤 이 아이가 좋아지냐, 언제 왜 이렇게 심하냐, 더 집에서는 다들 걱정이고 부모,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너무 힘들어한다. 원래대로만 해달라. 그거를 몇 개월을 했습니다. 몇 개월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좀 좋아질 찰나에 막 소변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온갖 신체적인 증상들이 막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어머님과 아버님도 항상 걱정을 많이 하셨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것이 지금 좀 지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는 좀 밝아지고 짜증도 줄이고 상호작용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나중에는 분명히 완치돼서 그런 후기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몇 가지를 좀 더 하셔가지고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아이가 브레인리더 한의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좋아진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짜증이 많이 줄었던 거고요. 강박이 줄어들었어요. 3과 9라는 숫자만 들으면 바닥에 막 이렇게 들어눕고 막 뒹굴고 귀를 막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1, 2, 4 이렇게 해서 그걸 빼고 막 이렇게 1 세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그냥 1, 2, 3, 4 이렇게 셀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빨간색을 봐도 그냥 괜찮고요. 그래서 옛날에는 세수 시킬 때만 해도 이렇게 온수가 빨간불이잖아요. 그래서 그 온수로 빨간불 쪽으로 그 레버만 돌리기만 해도 아이가 울었었는데 빨간색은 따뜻한 물이야 하면서 아이가 따뜻한 물을 틀고 그다음에 세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과민해서 목걸이, 모자 이런 것도 하나도 못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목걸이도 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자도 골라서 쓸 수 있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음식도요. 아이가 먹는 것들이 몇 가지가 안 됐어요. 살짝 물컹거린다거나 살짝 미끌거리거나 살짝 비리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먹을 수가 없어서 진짜 먹는 것이 다 손에 꼽아봐도 10개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집에서는 김치류를 제외한 거는 거의 다 먹는 것 같고요. 어린이집에서는 김치도 먹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크게 이제 음식으로는 이제 걱정할 게 없게 되었고요. 아이가 또 하나가 굉장히 키우면서 힘들었던 게 많이 아팠어요. 정말 많이 아팠어요. 그래서 한 돌부터 시작해서 감기에 걸려서 그게 중이염, 그다음에 축농증, 그다음에 또 폐렴 이런 것들을 이런 소아들이 흔히 걸리기 쉬운 이런 질병들을 항상 달고 살았어요. 그래서 그냥 항생제를 심지어는 6개월까지 계속해서 먹인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아이가 훈련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점점 좀 면역력이 향상되었어요. 물론 또 한약도 먹고 치료도 침도 맞고 그런 이유도 또 물론 있겠죠. 그런데 아이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구나.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저희 아이가 동네에서 별명이 마스크보이였어요. 한여름에도 그냥 조금만 찬바람이 불면 마스크를 쓰고 나갔거든요. 지금 한겨울에도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길에서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. 물놀이도 감기 들까봐 한 번도 못 갔는데 지금은 물놀이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굉장히 무뚝뚝한 놈이었는데 눈은 물론 어렸을 때 눈 마주치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표정이 없었거든요. 근데 표정이 좋아졌고 눈 마주침과 동시에 항상 웃고
그러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진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도 이제 감각의 문제들이 확 드러나면서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. 뭐 혀에 대한 거, 촉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감각이 해결되면서 아이가 이제 사회성이 이제 좀씩 생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한 거고요. 앞으로 가장 치료가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요. 여기 브레인리더 한의원에서 IM이라는 감각통합 훈련 이렇게 치료 기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저희 아이는 너무 산만하고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IM을 못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IM 훈련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는 건데 먼저는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. 다른 학부모님께 드릴 말씀은요. 저희 아이가 짜증이 굉장히 심해서 소아정신과에서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관련된 그런 이제 약을 복용했었어요. 그러고 복용해서 한 1년 정도 먹었다가 이제 여기 브레인리더 한의원에 와서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많이 밝아져서 약을 끊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 약을 보면 18세 미만에서는 먹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공포심이 커서 먹였던 약물이었는데 약물 치료를 끊었던 얘기도 아직도 되게 저 좀 더 빨리 왔더라면 그런 약도 안 먹일 수 있었고 또 좀 더 아이 건강하게 키웠을 텐데 어렸을 때 한 3살, 4살 때 공포 속에서 키우지 않고 좀 더 즐거운 세상 속에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요. 그래서 소아 치료가 이제 조기에도 사실은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군요. 이번에는 이제 자폐증 아동이고 2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를 또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. 저희 아이가 36개월에 유사자폐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놀이치료와 언어치료를 복지관에서 한 2개월 정도 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아이가 말이 트인 상태도 아니고 또 이제 눈을 힐끗 쳐다본다든지 그런 상도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대로는 이런 속도로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 싶어서 다른 기관을 찾아서 제 안양의 유명한 모 기관을 갔었어요. 거기서 치료를 3년 이상 받았어요. 그런데 거기서 다니면서 말이 트였고 또 인지가 많이 발달했고 많이 활발해지고 그런 점들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집착하는 것이 남아있고 또 반복적인 말 그리고 사회성이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집중력이 너무 없어서 뭘 하나 가르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중력 문제하고 사회성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서 여기 브레인리더 한의원을 오게 됐죠.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한 달 정도 받은 그 시점부터 애가 조금씩 눈에 띄게 변하더라고요. 그 전에는 정말 변화하는 그 정도가 너무 폭이 좁았어요. 그런데 여기 오면서부터는 그 변화하는 벽이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. 근데 그 기복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늘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걸었죠. 그 전에도 다른 기관에 다닐 때에도 기복은 있었어요, 사실. 그런데 기복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거죠. 근데 여기서는 기복이 더 심하고 그래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기복 때문에. 네, 누구나 아시겠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기복이 생길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오면서는 힘든 부분이 참 더 심해졌죠.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주변의 시선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학교에 갔을 때 그 적응하는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의 그런 갭이 컸기 때문에 그 갭을 지켜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참 힘든 일이죠.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참고 견디는 일 그리고 주위에서 아이에게 가해지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참 힘들었고 그리고 또 사회성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힘든 거죠. 그리고 아이도 그런 부분을 부모에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행해졌을 때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 힘들죠. 그 부분이 힘들었고
또 그래서 여기 오면서는 아이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집중력과 사회성 그 부분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. 아이가 한 곳에만 집착을 했는데 여전히 그 집착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들을 서서히 좀 받아들였고 또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에는 친구들한테 가는 그 관심이 마지막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커졌고 그 소외됐을 때 그런 소외감을 더 느낄 줄 알고 또 그 친구는 이제 자기도 그 무리 속에 반복적인 말이 심했던 자기의 아이입니다. 그런 그래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슐리를 가고 싶으면 하루 종일 애슐리 아이가 엄마가 많이 발전하고 귀를 막을 수가 정도로. 있다면 앞으로 더 빨리 지금은 그런 모습을 많이 전혀 수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없습니다. 생각이 네. 들었고 여기 계속 다니면서 반복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. 그런 자기 꽂힌 것만 얘기를 변화를 보기 했었거든요. 심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전혀 없고 이제 대화가 편안하게 잘 되고 친구들을 최근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친구를 집에 처음으로 초청을 했더라고요. 밖에서 보는 것이 항상 똑같은 이 친구도 학교 적응에 초기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약을 복용을 했었는데 약이 안 맞아가지고 학교를 중단했습니다. 그리고 대안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사회성의 문제를 가진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지금 이제 곧 졸업합니다. 이제 다 좋아졌습니다. 예. 아이들이 어떻게 코로나에 내원하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저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인터넷에 그 어떤 아빠가 아이의 상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호전이 되어 있다. 이런 그 정말 굉장히 좀 진심처럼 보였거든요.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구나. 뇌파 치료라는 게 내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홈페이지에 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믿음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전화 상담을 드렸을 때 약속을 잡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동이 처음이 아니라 그 연세대 앞에 있는 데도 다녀보고 울산 쪽도 다녀봤었거든요. 근데 좀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뭘 써야 되고 이런 거 과정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뇌파 검사하고 1년 한 7개월 정도 치료를 했고요. 이제 8월 달에 치료가 종료가 됩니다.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들이 소실이 됐고 지금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동생이 같이 치료받았습니다. 동생이 예민하고 짜증이 많았는데 동생도 역시 같이 치료를 했고 지금 만짜증이 거의 많이 줄어든 상태고 어머님도 그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뉴로피드백을 한 20번 정도 치료를 하셨습니다.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번 하시고 어머님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본인이 좋아진 걸 보고 확신을 하셔서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. 이 친구는 아스퍼거 증후군 치고는 정체기가 굉장히 길었었던 친구입니다. 작년 여름에 좋아지다가 가을 겨울이 정체기였습니다. 그리고 올 초가 되면서 확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올 3학년 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에서 홈페이지에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을 안녕하세요. 우리 예정입니다. 아이의 중간 치료 후기를 찍게 되었어요. 지금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. 자폐 스펙트럼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. 온 계기는 우리 아이가 지적 상담이고 좀 질문을 할 때 가끔 상황에 맞는 대답이 나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는 것과 많이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문제 행동이 조절이 잘 안 된 점이 전 때문에 아빠랑 저하고 자꾸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고 또 더 심하면 맥까지 들게 되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었던 점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산만하고 이런 행동 조절 안 된 점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되나 그런 점이 많이 고민이 돼서 인터넷에 보게 됐는데 원장님이 올려놓으신 글을 보고 이게 근본적인
치료가 해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에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거를 하고도 진서가 우리 아이가 효과가 없으면은 그냥 일반 치료로 꾸준히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진서가 5살부터 말이 너무 늦어가지고 언어 치료를 일주일에 2번 하고 놀이를 1번 했는데도 좋아졌는데도 저 이거 부족한 것 같아서 6살에는 언어 치료, 음악 치료, 식년도, 조기 치료를 일주일에 8번을 했어요. 그래서 치료 선생님들이 진서는 좀 가능성이 높은 아이라는 말을 듣고 치료를 열심히 하면 많이 좋아지겠다 싶어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 많이 좀 속도가 늦더라고요.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 아이가 장애를 벗을 수 있을까 그 대부분 생각이 이제 많이 불안하고 기존의 치료의 속도가 우울감도 많이 안 나기 들고 때문에 이제 본원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친구는 처음에 목소리가 너무 톤이 높고 자기의 생각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 많이 친구입니다. 좀 올라오고 그런다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설마 그럴까 해가지고 치료를 대신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. 이제 올라올 것 같은 아이들은 아 조만간 올라오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. 이제. 산만도 너무 많이 하고 이 핸드도 조절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주위에서도 이 치료를 괜히 한 거 아니냐 2달 동안 힘든 얘기를 하십니다. 아니냐. 2달 동안 많이 힘들고 산만해져가지고 많이 듣고 했는데 이대로 그만두면은 진서가 이 상태로 그만두면은 계속 이대로 좀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대로 그만뒀다가는 일반 치료를 하기에는 길이 너무 멀어 보여서 이 브라인드 한의원에서 치료를 꼭 참고 2달 동안 했더니 아이가 차분해지고 그다음에 말도 많이 늘고 불안이 많이 높았는데 불안도 줄어서 좀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얘가 문제행동이 말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. 진짜 야 이거 이렇게까지 사례를 설명해 드렸고요. 공통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문제 행동들이 초기에는 조금 더 드러납니다.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에 따라서는 아 이게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보면은 한두 달 후에 증상이 급감하면서 정서랑 인지랑 말이랑 눈맞춤, 사회성이 동시에 모든 게 느는 경우 케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것들이 뇌에 아까 설명드린 그 심부, 즉 속 깊은 곳에 증상들이 포장이 되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는 문제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해결됨과 동시에 증상 자체가 기질적인 해결 안 되는 증상들이 이제 포장이 되면서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을 해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자폐스펙 들어가서 조금씩 나가게 되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치료의 장점이고 이렇게 해야 약물 치료를 대안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연회를 참석하시고 긴 시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궁금하신 거 한두 개만 혹시 질의응답 짧게 하고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하신 게 지금 떠오르지 않으시면 예. 그 시기 치료 받는 시기는 뭐 청소년이든 제한이 없는 거죠. 어린 아이 네. 상관이 없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치료의 속도는 훨씬 빠른 건 사실입니다. 3세에서 6세 사이가 훨씬 빠른 건 사실인데 저희 클리닉에 내원하는 증상들 중에는 20대가 넘는 성인들도 꽤 많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. 사실 20대가 넘어서는 여쭤봅니다. 언제 치료 받으셨습니까? 그러면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 한다고 하십니다. 치료를 중단한 지 이미 수년 또 10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. 혹시나도 하는 마음에 치료를 받으러 하러 오실 텐데 지적장애나 아스퍼거 증후나 자폐 스펙트럼 증상들은
20대가 넘어도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좀 더딥니다. 천천히 가고 아이들보다 빠르게 변화를 이렇게 3달 사이 빠르게 확 올라가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한 3분의 1 정도